KF-21 전투기의 9차 비행 이륙. 첫 국산 전투기 KF-21 랜딩 기어 접고 날았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이륙에서 착륙까지 모습이 공개됐다. KF-21 보라매의 최초 비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국산 전투기의 전력화를 통해 더 완벽한 전력으로 공중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필승. 28일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최초 비행 성공 축하 행사가 열린 경남 사천 공군 제3훈련 비행단. 이날 KF-21 조종관을 잡은 안준현 중령, 이종석 국방장관에게 격려와 함께 비행 보고를 마쳤다. 행사장에 모인 내외빈 400여 명이 박수로 축하했다. KF-21을 활주로 옆 마련된 행사장 옆까지 몰고 와내린 안중령의 얼굴에는 헬멧, 자국과 땀이 선명했다. 꼬리 날개에는 독수리 머리 무늬가 뚜렷했고 수직 날개에는 1호기를 뜻하는 숫자 001과 태극기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안중령이 조종한 KF-21 시제기 1호는 이날 지상임무통제실의 교신과 이륙 허가에 따라 뱅음을 내며 활주로를 날아올랐다. 2달 전 초도 비행에는 랜딩 기어를 접지 않았지만 이날은 랜딩 기어가 기체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KF-21에 이어 안전추적기 임무를 띈 국산 경공격기 FA-52 뒤따라 이륙했다. 두 항공기가 속도를 내면서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다. KF-21은 이날 20분간 성공적으로 비행을 마쳤다. KF-21은 지난 7월 19일 CJ 1호기가 역사적인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날 행사는 2달 전 이뤄진 KF-21 첫 이륙을 기념하는 자리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이헌승 국회 국방위원장, KF-21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강구영 사장을 비롯해 KF-21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도 무함마드 헤린드라 국방차관이 참석했다. KF-21이 첫 비행 성공으로 한국은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가 됐다. 이종석 장관은 KF-21은 미래 전장을 지배하는 영공수호의 주역이자 북한 위협을 억제하는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KF-21은 2000년 11월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산 기본훈련기 KT-1 출고 기념식에서 늦어도 2015년까지 첨단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는 항공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개발이 시작됐다. 2년 후 합동참모본부가 당시 주력기인 KF-16보다 상위급 전투기 120여 대를 개발하는 것으로 장기 신규 소요를 결정하면서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그러나 추진 초기 사업 타당성부터 의심을 받는 등 비관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았다. 개발 선언부터 사업 타당성 결론까지만 무려 9년 세월을 흘려보낸 것도 이 때문이다. 2010년 12월 예산 441억 원이 반영되면서 2011-2012년 탐색 개발이 진행됐고 이어 2013년 11월 합동참모회의에서 작전 요구 성능, ROC, 과전력화 시기, 소요량이 확정됐다. 첫 비행한 비행체는 항공기라 하지 않고 날틀이라고 한다. 강구영 KAI 사장은 아기가 태어날 때 100일이 되어야 비로소 인간으로 태어남을 축하하는 것과 같다. 면서 오늘 비로소 항공기로의 첫 비행과 함께 출생신고를 하게 됐다고 했다. 방사청은 한국형 전투기 개발 성공은 공군이 훈련기를 통한 훈련부터 전투기를 통한 영공수호까지 국산 항공기로 수행하는 항공 선진국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KF-21은 현재 CJ 1호기를 활용해 초기 건전성 시험을 완료한 상태로 영역 확장 시험이 진행 중이다. 첫 이륙 후 현재까지 약 10여 차례의 시험 비행을 진행했다. 2026년까지 비행시험 2000여 회를 거쳐 체계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2032년까지 양산의 전력화를 목표로 한다. 이 KF-21, 19일 마침내 창공으로 떠오른다. KF-X 사업 21년여 만에 최초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인 KF-21 보라매가 마침내 19일 첫 실제 비행에 나선다. 공군과 한국항공주산업 KAI은 KF-21 CJ 1호기 최초 비행이 오는 19일 오전으로 예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이날 기상 상태를 봐가며 비행 시간 등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19일 사천기지 일대 상공 날씨는 대체로 양호할 것으로 예보했다. KF-21이 실제 비행에 성공하면 한국은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로 올라선다. KF-21은 2001년 8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을 선언한 지 21년 4개월 만이다. 연구개발에 8조 8천억 원이 투입된 KF-21은 2016년본 계약 체결 기준으로 따지면 6년 7개월 만의 결실이다. 이날 비행에 나서는 KF-21 CJ1호기는 수직 고리 날개에 생산 1호기를 뜻하는 숫자 001에 새겨져 있으며 국산을 상징하는 태극기를 부착하고 사천기지 상공에서 30-40분가량 역사적 비행을 첫 비행을 할 예정이다. 지난 6일 경남 사천기지에서 랜딩 기어를 내리고 지상에서 주행하는 램프택시, 지상활주 장면을 처음 선보이는 등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륙 명령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KF-21 CJ1호기는 최초 비행에서 속도 마하 4.5, 사거리 200km 이상의 유럽산 미티어, METEOR, 공대공 미사일 4발을 장착하고 비행할 예정이다. 첫 비행에서는 경비행기 속도인 시속 약 400km, 200노트 정도로 저공 비행할 계획이다. 지난 6일 지상활주를 위해 첫 선을 보인 최초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인 KF-21 보라매 CJ1호기 옆모습. 군 소식통은 첫 비행 때 랜딩 기어를 올리거나 미사일 시험 발사는 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로 난항을 겪었던 능동이 상대열 AESA 레이더는 국방과학연구소 에드가 자체 개발에 나서 국산화율 89%로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KF-21은 설계부터 생산까지 엔진은 물론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 IRST 등까지 국내 기술진이 주도했다. KF-21이 이날 비행에 성공하면 최초 양산 시점인 2026년까지 2000여 소티, 비행 횟수, 시험 비행을 하면서 고도 속도 기동 등 정밀 점검하며 성능을 순차적으로 확장하게 된다. 이를 위해 현재 4명인 KF-21 조종사도 15명 안팎으로 늘어난다. 2032년까지 KF-21 120대를 순차적으로 도입해 우리 공군의 노후 전투기 기종인 F4, F5 등을 대체해 나간다는 것이 방사청의 계획이다. KF-21은 폭 11.2m, 길이 16.9m, 높이 4.7m로 완제품에는 국산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ALCM 등 각종 공대지 무기를 장착할 예정이다. KF-21은 4.5세대로 미국 로키드 마틴의 5세대 F-35 스텔스 전투기보다 성능은 다소 떨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그러나 F-35 시리즈 A, B, C는 대당 약 2천억 원가량으로 상대적으로 고가인데다 유지보수 비용 또한 많이 드는 것이 최대 단점으로 꼽힌다. 이에 반해 KF-21은 성능 대비 가격이 저렴하고 유지보수 비용도 적게 들어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KF-21 개발 책임자인 KAI 고정익사업부문장 류광수 부사장은 KF-21 전투기 1대에 들어가는 전선 총 길이만 약 32km라며 전선 한 가닥만 이상이 있어도 KF-21은 날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고개발 과정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3. KF-21 전투기 아이언버드 KF-X CJ1호기는 초도 비행이 예정된 2022년까지 비행을 위한 각종 시스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성공적인 첫 비행을 위해서는 실제 비행 전 비행에 관련된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사전에 검증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비행에 관한 한 모든 것을 지상에서 확인과 검증이 가능하게 만드는 장비가 바로 아이언버드다. KF-X CJ1호기의 출고식이 임박했다. 이미 최종 조립 공정이 공개됐고 도색이 완료된 완제기 형태의 KF-X의 모습 역시 각종 그래픽과 목업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그간 KF-X가 걸어왔던 기나긴 여정의 진정한 첫 시험 무대가 바로 내년에 계획된 첫 비행이다. 첫 비행은 설계대로 비행 제어가 이루어지는지,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는지, 변수가 발생했을
때 항공기의 비행 제어 시스템이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응하는지 등 실제 비행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다. 그러나 이론적 데이터와 지상에서의 시험 데이터만으로 하늘에 CJ-1호기를 띄워야 하므로 이는 안전 측면에서 대단히 큰 부담을 짊어지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성능과 시스템을 갖춘 전투기라 할지라도 비행 안전과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 의미는 크게 퇴색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첫 비행에 돌입하기 전 비행의 모든 것을 확인해야 한다. 이와 같이 기술적 결함과 일정 지연, 비용 상승 등 다양한 리스크를 크게 완화시키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개발 장비가 바로 아이언버드다. 아이언버드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철로 만든 새 정도로 해석된다. 이런 이름이 붙은 이유는 항공기 형상, 구조물의 비행 제어에 필요한 모든 유압 및 전기 전자 부품들을 넣어 마치 실제 비행하는 시제기와 유사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 항공기는 디지털 비행 제어 시스템 채용이 보편화되어 있다. 컴퓨터에 의존하는 많은 시스템들이 개입하여 비행을 제어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제기의 반복된 시험 비행 간 안전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미국에서도 1970년대 항공기에 디지털 플라이바이와이어가 본격 도입된 F-15와 F-16 개발 당시 아이언버드를 함께 개발해 시험 및 검증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는 아이언버드를 활용해 비행 제어 계통과 유압 및 전기 계통이 연동되는 디지털 전자식 비행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에 필수적인 시험 장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KF-X의 경우 디지털 비행 제어 시스템을 채용한 첫 국산 전투기여서 아이언버드 개발은 필수적이었다. 본래는 무어그 4가 아이언버드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FA-52 절충교역의 일부로 이전하도록 협의됐으나 실제로 기술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아 자체 개발로 선회했다. 이에 따라 KAI는 2016년 4월부터 독자 개발에 착수했고 아이언버드를 성공적으로 개발함으로써 KF-X가 시험 비행에서 직면하게 될 최대한 비슷한 동적 시험 환경을 모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 KF-X 아이언버드는 항공기 형상을 모사한 기골 구조물을 중심으로 유압장비실, 통합제어실, 아이언버드실, 그리고 조종성 분석 시뮬레이터인 HQS 등 크게 4종류의 섹션을 배치하여 구성된다. 기골 구조물은 KF-X의 실형상에 가깝게 제작된다. 지상 기골 구조물 안에 탑재되는 각종 비행 제어 유압 전기 계통 부품들을 시제기에 실제로 탑재되는 위치에 장착하여 최대한 실항공기와 유사한 시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유압장비실의 유압장치들은 기체의 시제기와 동일한 특성을 가지는 링크와 토션바를 이용하여 각 조종면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조종사가 기동을 위해 조종장치를 움직이면 비행 조건과 조작 유형에 맞게 조종면을 작동시킨다. 통합제어실은 부하 시스템 작동을 포함한 자체 진단 시험을 수행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획득하고 아이언버드 작동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통합시험 장비는 컴퓨터로 입력되는 모든 하드웨어 신호의 연동과 신호를 생성하고 하드웨어 결합 모의 및 시험에 필요한 각종 부가 기능을 제공한다. 아이언버드실은 항공기와 유사한 형태로 제작된 기골 구조물이 중심이다. 기골에는 KF-X에 탑재될 전자장비들이 실기와 가장 유사한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기골 전반적으로 브라켓이 달려있다. 또한 비행 조건을 모사할 수 있는 공력부하 장치 및 관성장치, 실기와 유사한 유압장치들과 유압장치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CCTV 등으로 구성된다. HQS는 KF-X의 조종성 평가를 수행하고 실제 항공기의 비행 환경에 가깝게 시스템 환경을 모사한다. KAI는 KF-X 개발을 위해 4대의 HQS를 개발했으며 3대는 비행 제어 시험에 투입되고 1대는 비행 제어, 유압 계통, 전기 계통 통합 환경을 구현해 초도 비행 전 감안 기준을